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과 832호 사건입니다. 피고인 계시고요. 특검에서는 장우성 특검입니다. 네, 검사는 그 오전에 김승미 검사가 오후에 불출석했고 나머지 3명은 동일하게 출석했습니다. 서성광, 최윤영, 구승기 검사. 앉으신 순서는 최윤영, 서성광, 구승기 검사 순으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마이크 때문에 그러는데요.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변호사님 지금 자유사업을 해서 이하상 유승수, 그다음에 취향의 고영일, 권우현, 그다음에 청종의 김지미 변호사 이렇게 5분 네, 나오십니다. 똑같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장우성 특별검사부입니다. 개정된 특검법에 의하면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부 제정 없이도 파견검사들 지휘에서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저 증인이 출석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참석했으니까 그 절차 바뀐 점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드릴 말씀은 이게 지금 변호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휘 감독 받았는지 이제 확인 소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계시면은 오늘 끝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계시면 상관없는데 향후 혹시 또 못 나오실 상황이 있으면 확인서라든가 그런 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공판이 또 있어가지고 저는 그리고요. 저번에 소송지 원만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08에 저희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길에서는 특검에서 공소사실 등 진술하셨고 변호인들께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밝히셨고 또 변호인들께서 증제 1 내지 10호증에 대해서 신청하신 게 있는데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인 김대경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뭐 또 그 사이에 이제 그 사이가 아니라 아까 오전 중에 의견서 제출하신 게 있죠? 예. 의견서 제출도 있고 저희가 지난 공판장에서 말씀드린 내용 조금 정리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고요. 의견서 예. 제출한 것 좀 변론을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은 그 현행 지금 진행하시는 공판 증거 조사 절차가 그 법에 맞지 않고 또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그 검사 특검이 제출한 많은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능력 확보 절차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증인신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지난 기일에서 그 김대경 우리 본부장님 증언에서 확인된 것처럼 군사 기밀에 속하는 대통령의 통화 내역과 통화 시간 이런 것들이 증거 능력 확보 없이 함부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혼란과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정보, 군사 기밀이나 또는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능력 확보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명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특히 그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것이냐 저희들이 강력하게 성명을 요구했고요. 그 성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공소사실 그 자체로 기재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서 공소 기각 결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머지 변론에 대해서 다른 변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금일 오전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2번 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마이크 마이크 안 되는 것 나오. 마이크 안 되는 것 아, 뭐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마이크 테스트. 너무 이거 바짝대. 저희가 올려주시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말씀드린 사항의 유지는 절차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고 또 실체법적으로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당연히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보태어서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로 형사소송법 327조의 3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판결로서 공소기각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특검의 공소장이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계 공무집행 방해 이 사실에 대한 기소가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지금 현재 재판 중인 그 사안에 대한 이중 기소라는 점입니다. 그 공소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안보폰의 수령이 계엄 사무의 일환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그 위계 공무집행 방해는 사실 계엄 사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범죄로 보고 기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안보폰 수령은 독립된 사실관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본질적인 구성 요소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특검이 이를 독립범죄로 다시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실체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사실관계의 일부를 떼어서 선행기소 사실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이중 기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317조 3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안은 오늘 제출한 의견서의 5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인데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특검의 주장은 그 본인들의 선행 행위로 후행 기소를 정당화하려는 순환 논리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란에 해당한지 그 여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특검의 판단은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엄 선포와 계엄 사무 수행이 내란에 해당하는가 이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특검이 먼저 이것이 내란이다 이런 전제를 구성하고 확정해 버린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구성해서 이 사건 기소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중 기소에도 해당하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사법권을 침해하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검은 지금 입법 그리고 정치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내란 특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대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내란 판단을 스스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서 이걸 받아주고 인정하게 되면은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해서 또다시 사법부를 압박할 것입니다. 내란 특검에 의한 사건에서 사법부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이 사안의 기소의 적법성부터 면밀하게 살피시는 것은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변호인들의 주장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사안을 너무 좁게 보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그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신 장관님이 앉아 계십니다. 군대를 가보지 않은 국민이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도 원래 전투라는 것이 적에게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서로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요. 근데 지금 특검이 하는 행태를 보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인데 그래서 내란이라는 확정적 판단을 정해놓고 이것을 지금 사법부에게 받아들이려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정이란 곳이 또 재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본권과 직결되는지 저희들로서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특검이 내란죄라는 판단을 선행하고 그것을 강요하면서 지금 지속하고 있는 이 사건 기소에 대해서는 317조 3부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시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주시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이중기소의 문제가 불거져서 그 내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계엄 사무는 정당했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장님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국가 사무의 보안, 국가 기밀을 위해서 정당한 사무의 수행을 종료하고 계엄 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들 위주로 파쇄한 것마저도 이게 증거 인멸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국정원 정보사, 방첩사 그리고 지금 문제가 많은 선관위 그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해킹을 막기 위해서 암호를 걸어놓고 또 사무가 끝나면은 일정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보를 파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그럼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건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도 마찬가지고 증거인멸도 마찬가지고 죄가 되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계엄 사무의 위법성이 먼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란 중의무 종사 사무는 형사 25부에서 판단하도록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것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그게 마치 내란죄 판단을 받은 것처럼 또다시 이중기소를 하고 일주일 전에는 이적죄 또 기소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거 저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중기소를 나눠서 천천히 하고 있냐면 25부에서 구속기간 만료해서 장관님 석방이 가까우니까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로 기소했죠. 석방을 막기 위해서요. 특검의 목적을 위해서 사법제도를 분명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적죄에 관해서 이미 충분히 조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또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석방한 시점이 임박하자 또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장님께서 나중에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8일부터 초반에 이미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초반에 기소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중에 기소를 따로 분리해서 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무죄가 나오고 이 재판부에서 위계공무집행 방해가 유죄가 나온다면 그러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해서 두 개의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지 말라고 327조에서 이중기소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형사소송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이중기소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본인들이 알 겁니다. 뻔히 포괄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럼에도 천천히 시간을 나눠서 방류하듯이 이중기소를 감행하는 것은 국무위원이었던 장관님의 석방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한 이중기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327조 3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기일 특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절했다고 이 세절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서류 더미는 그 날짜만 보더라도 2024년 12월 5일 그러니까 국회 현안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가 대부분이고 이미 파쇄가 됐기 때문에 대체 이 문서에 어느 부분이 계엄 3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측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냥 공간 2층 서재 책상이 서류 덤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반드시 측정할 수 있도록 성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랩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기가 인멸의 대상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정보라는 건지 정보라면 그 정보가 계엄 3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하도록 반드시 성명하지 않으면 저희가 방어권 어떻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입증하도록 성명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화번호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기기 자체를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정보가 계엄 3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저희들이 방어를 하라는 것인지 뭐 어떤 걸 반박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재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검찰에게 있습니다. 계엄 3와 관련이 있다는 걸 먼저 입증을 해야죠. 아이폰에 있는 어떤 정보가 랩탑에 있는 어떤 정보가 계엄 3와 관련이 있다는 건지 입증도 못하고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성명을 조속히 내려주셔서 방어권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계엄 사무가 내란인가? 계엄 사무를 수행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이거 지금 아직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이미 내란죄가 확정된 것처럼 법리를 짜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께서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이러한 논리 구성은 특검 법리 안에서만 범죄에 해당하며 특검이 내란이었다고 전제하는 사실 밖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13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자유혁신의 당대표인 황교안 전 대통령 국가대행에 대한 영장 청구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특검이 동일한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기 때문에 그걸 지지하면 내란 선동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범죄론적으로도
내란 선동이라는 것은 내란의 실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미 계엄 선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내란 선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그것을 지지하는 것도 강화하기 때문에 내란 선동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가 그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식이 그런 식입니다. 그 장관께서 받으신 재판도 이런 그 불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구성이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받는 재판은 어떻겠습니까? 사법부가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사건 공소 제기의 절차, 공소 유지의 적법성, 그리고 실체 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기재했으니 이상하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87조의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내란에 관한 검사들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무려 100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부터 실행부터 그 사후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87조 구성 요건을 보시면 당연한 일이고요. 법정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사가 기소한 내란의 내용에 지금 이 사건에 기소됐던 뭐 핸드폰을 받았니 말았니 뭐 서류를 어떻게 했니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다. 이중 평가다. 이중 기소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인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결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예, 나오세요. 그리고, 예, 이 증인 신문은 중계를 하겠습니다. 김진호 증인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여기 그 기재된 여기 예, 맞습니다. 네, 맞으시고요. 신분증 챙기시고요. 그 지난번에 김대경 본부장처럼 방송 자체는 좀 제한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근데 어떠십니까? 그 신문사항 보니까 예, 예. 예, 중계를 허용 신문사항 보고 보니까 이번 증인은 중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관련 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따라서 답변하실 때 녹음이 잘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언 거부권 고지를 합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한 후에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진호. 예,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앉으시죠. 재판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그 방송 중계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안도 오늘 증인에 대한 특검 신문 사항이나 반대 신문 사항도 결국은 그 정부 안보폰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그 안보폰 자체가 2급 비밀 송신용 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급, 3급 비밀 보호용 암호 자재의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이 3급 비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이 재판의 공개는 변론을 하고 방송을 통해서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부 다 공개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걸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부가 검토를 했는데 이 증인은 중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특검에서 물어봐 주시죠. 예, 최윤영 검사 신문하겠습니다. 네, 증인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그 장기간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증인이라고 제가 호칭을 할 거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진정성립 확인하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127번 2060쪽 검찰 진술조서 4번 제시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봐주시고요. 그 증인께서 증인께서 2020년 2월 4일에 검찰청 출석하셔서 진술하신 내용인데요. 당시 말씀하신 대로 작성된 거 다 확인하신 후에 서명하고 무인한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다른 게 아니고 이 시설 때문에 그런데 이쪽 문을 좀 개방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증인 오가시는 것도 그렇고 계속 검사님들 오가시는 것도 사실 뭐 서로가 사실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쪽 문만 좀 개방을 해주시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 카메라 때문에 안 되나요? 한번 확인만 해주세요. 예, 앉으시죠. 편한데 하나 더 해주실 수 없습니까? 보통 대법정에 하나 더 해주시긴 하는데. 나오지 않겠습니다. 다 맞춰놓은 거라 지금 당장 오늘 제시 자료가 없어서요. 네, 괜찮은 예, 예. 괜찮아요. 조서라도. 일단은 네, 예, 주시문 중에는 그게 없는데요. 다예요? 예, 예, 예. 그게 지금 하여튼 오늘은 좀 다음 일에는 제가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세팅이 된 거라서 어렵다고 하시네요. 예. 오늘도 이제 뭐 진실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물론 뭐 지금 검사님께서는 주신문은 없다고 하시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계속 이 영상이나 음성을 좀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정을 계속 사용하십니까? 저희가 이 법정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하나 더 요청을 해주십시오. 저희도 좀 이쪽에서 좀 이렇게 하여튼간 예, 보이지가 않아서. 저희가 여기가 또 모니터 이거 모니터링이 아니에요.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야.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쪽 여기가 저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앞에 크지는 않더라도 예예예. 크지 않더라도 볼 수가 있으면 하나 조치 좀 해주시면. 한번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오늘은 조금 네, 모니터,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모니터. 예, 계속하시죠. 네, 이항입니다. 네, 증인은 2024년 5월 중순경 김성훈이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경호차장 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나요? 예, 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경호차장 비서관은 몇 명인가요? 비서관 둘의 행정 보조를 하는 여직원까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경호차장 비서관에게도 비화폰, 그러니까 정부 비화폰이 지급이 되나요?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5항입니다. 그 증인은 양월 씨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월 씨는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인가요? 당시 경호처장의 수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경호처장이라면 피고인을 예, 말씀하신 거죠? 피고인. 김영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양월 씨도 피고인 따라서 국방부로 이동해서 피고인의 운전 등 개인 비서 업무를 하였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월 씨가 계속해서 소속이 경호차장 비서실로 돼 있고 급여도 경호처에서 지급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제가 받았던 거는 네. 당시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당시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보고를 됐고 국방부로 소속이 변경될 때까지는 소속이 차장실로 임시로 있게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피고인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동하신 이후에 계속 이제 이동하시자마자 바로 양월 씨는 같이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이제 피고인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계속 양월 씨는 경호차장 비서실 소속으로 같은 소속으로 돼 있었던 거죠? 소속은 같이 돼 있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진 않으신 거죠? 예, 출근을 하지 않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실황입니다. 이게 비화폰 번호라서 그 정부 비화폰인데요. 관리대장 확인을 요청하는 수사기관 공문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2024년 10월 2일 경호차장실 김진호 경호관을 수령인으로 하여 지급되었고, 이는 김용현 장관님 개인 비서인 양호열 씨에게 전달됐으며 2024년 12월 7일 김진호 경호관을 통해 반납되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2024년 12월 2일 지원본부로부터 정부 비아폰 한 대를 지급받아서 이를 양호열 씨한테 전달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전달하진 않았고 당시에 12월 2일 날 이제 그 비아폰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와서 당시 김성훈 전 차장이 찾으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걸 찾아가서 차장님 찾으신 거 가져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니 국방부 장관께서 찾으시니 양호열 비서한테 갖다 줘라, 전달해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랑 같이 근무하는 다른 비서관에게 전달해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전에 당시 경호차장님으로부터 비아폰 전달받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언질받거나 한 건 없으셨어요? 예, 따로 들었던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비아폰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 그 지원본부에 계신 송모 경호관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 송모 경호관님께서는 비아폰 전달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당시에 김성훈 전 차장께서 찾으신 거다. 김성훈 차장님이 찾으신 거다. 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찾으신 거다라고 했고, 저는 찾으신 거라 그래서 당연히 찾으신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거기 이제 불치대장에 서명을 하고 찾으신 거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비아폰에 차장님이 지시하신 그룹의 연락망을 모두 넣어서 가지고 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단 말씀하신 거는 다 조치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정확히 연락망 이런 것까지는 시간이 좀 경과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시팡입니다.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비아폰 인수인계서는 누가 서명하신 거예요? 제가 서명했습니다. 직접 증인께서 하신 거예요? 예, 차장님 찾으신 거다라고 했고 제가 거기에 서명하면 된다고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증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비아폰을 건네받은 것이 아님에도 요 암호자재인 비아폰 인수인계서에 증인이 서명한 이유는 단순히 차장님이 지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가요? 통상적으로 뭐 저희 기관이 이제 관행상 특히나 또 부기관장께서 찾으셨던 거는 그 직접을 서명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찾으셨던 거라서 제가 서명을 하고 대신 이제 차장님께 갖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번에 근데 한 가지 이 신청을 좀 기록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그 주신문 7항에 있어서는 그 검사가 명백히 공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답을 먼저 제시하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해서 유도 신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사소송 규칙에는 유도 신문이 주신문에서 금지돼 있어서 제가 아까 얘기할까 하다 그냥 재판님의 지휘에 그 소송 진행 협조하기 위해서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 기록을 해두시고요. 저희들 유도 신문이 좀 심하다 싶으면 계속 이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기록해 주시고 제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항 8항 같은 경우에 7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대 신문을 통해서 유도 신문의 내용을 다시 되물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 정부 비아폰을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당시에 이제 지금 가셨던 네. 국방부 장관께서 네. 찾으신다고 전달하라고. 국방부 장관께서 찾으시니 전달하라. 예. 뭐 그 말씀하시면서 다른 특별한 언급하신 건 없으세요? 따로 말씀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이 비아폰을 누가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듣지는 않으셨어요? 예,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장관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해서 전달해라라고 지시받고 예, 조치했습니다. 13항입니다. 이후 증인 후임인 정진훈 비서관이 양호열 씨에게 비아폰 전달하였나요? 예, 당시에 이제 네. 둘 중에는 제가 선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차장께서 제실에 계시는 상황이어서 제가 움직일 수 없어서 저보다 이제 후배인 정진훈 비서관에게 예, 차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양호열 비서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서 전달하신 거예요? 기억상으로는 아마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경호차장 지시 받고 나서 곧바로 그날 당일날 전달하는 게 맞으신가요? 예.
10사항입니다. 증인은 이전에도 경호차장이나 다른 간부들 지시를 받아서 제3자에게 정부 비하폰 전달하는 일을 한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처음이셨어요? 예. 증인과 정지훈 경호관이 그 지원본부로부터 비하폰 한 대 전달받아서 이를 국방부 장관 공관에 전달한 바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죠. 예. 그 증인과 정진훈 경호관 두 분 다 이 본인들이 전달한 이 비하폰이 계엄에 혹시 사용된 건 아닌가 걱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재판장님, 이거는 걱정이라고 검사가 물어보는 거는 매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걱정이라는 건 내심의 상황인데 이거는 검사 주심으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어보시죠. 네, 일단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전혀 뭐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진 상황에서 그거 하나가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7항입니다. 이후 12월 5일경에 최초 국방부 장관 공관에 전달했던 비화폰을 다시 도대로 받아가지고 지원본부에 반납하고 새로운 비화폰으로 교체해서 다시 이를 국방부 장관 공관에 전달하는 사실이 있으시죠? 예. 그 구체적 경위가 어떤가요? 일단 제가 연락을 받았는지 지금 기억은 정확하진 않는데 일단 그 양호열 비서한테 비아폰에 접속하는 암호인가 패턴인가가 틀려가지고 안 된다라는 연락을 받고 교체해달라고 했고 그거를 김성훈 전 차장께 다시 보고 드렸고 그들이 교체해주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진훈 비서관이 다시 그거를 교체해가지고 다시 갖다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양월 씨로부터 그 연락을 받으신 게 12월 5일이 맞으세요? 예, 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비화폰 반납받고 새로운 비화폰 다시 제공할 당시 인수인계서에는 누가 서명하셨어요? 그건 정진훈 비서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님께 지급했던 비화폰 교체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까지 어떻게 보고하신 건가요? 차장님한테만 보고하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네. 저의 직속 상관은 제가 차장실 소속이었기 때문에 차장께 다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증인이 비화폰 교체해준 12월 5일경에는 이미 김용현 장관의 비상계엄 주도 및 내란죄 관련 수사, 뭐 내각 총사퇴 관련된 내용들, 김용현 장관님에 대한 면직죄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 다수 기사가 보도되고 있었던 때인데 재판장님, 이것도 이런 혹시- 언론 야, 보도 혹시 이거는 당시 못 명백한 보셨나요? 유도신문이라서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뒤에 얘기가 고민 없이 교체해줬냐. 고민 없이라는 말이 검사가 팩트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런 그 추상적인 내심의 의사나 평가를 묻기 위해서 앞에 그걸 가늠자가 되는 뭐 기사 내용들을 쭉 읽어주고 있습니다. 명백히 유도신문입니다. 당시 허용되면 안 기사를 됩니다.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사를 물어보는 게 네. 아니라 지금 그 기사를 언급하면서 네, 지금 신문 사항과 네, 다르게 네. 신문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끝까지 읽으시면 이제 신문 내용을 알 수 전달한 있으니까요. 내용이 마치 방금 위법인 신문 것처럼 사항과는 다르게 그러시면 이런 신문 기사를 이미 인식을 확인했느냐 심어준 다음에 이렇게 바꿔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겠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뜻이에요? 그래서 명백한 그러면 좋지. 유도신문입니다. 바꿔서 물어보세요 그럼. 네. 유도신문 아닌데 본 적이 물어보세요. 있으세요? 관련 기사들? 솔직히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 당시에 워낙 3일 이후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일단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정도는 인식하고 계셨던 건가요, 당시에? 왜 검사들이 하지?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잘 기억이 뭐 사퇴하시고 면직재가 나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셨어요? 아니 뭐 그날 예. 그 3일 이후에 워낙 많은 일들이 예. 기사들이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저희 사무실도 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은 상황이어가지고 그거 하나가 기억나는지 지금은 시간이 좀 경과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실제로 국방부 장관에 대한 면직재가가 있어서 피고인은 더 이상 비화폰 사용 권한이 없었던 걸로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제가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김성훈 전 차장께 보고를 드렸고 차장께서는 교체해주라는 말씀을 하셨고 솔직히 그 당시에 교체라는 거 자체가 뭐 그 당시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던 와중에 당시에는 크게 뭐 생각이나 뭐 비중이 차지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12월 7일 날 위 정부 비하폰 최종적으로 반환 받으셨죠. 네. 그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사무실로 출근을 했었고 김성훈 전 차장께서 저에게 그 비아폰 하나를 주시면서 이거를 지원본부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했고 저는 이제 같은 9층에 있는 지원본부장 사무실에 가서 차장님이 반납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반납했습니다. 그 지원본부장에게 비아폰 반납할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좀 기억나시나요? 그때 지원본부장께서는 제가 차장님께서 반납하라고 하셨다라고 하고 전달했고 계속 누가 사용했던 거냐라고 물어봤고 제가 진짜 사용자는 모르고 저는 차장님이 갖다 주라고 해서 양호열 비서에게 갖다 줬다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본부장께서 누가 사용했는지 정말 모르냐, 누가 사용했냐라고 물어봤고 잘 네.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진짜 거예요? 예, 누가 사용인지 모르고 국방부장에 찾으셨다라고 해서 양호열 비서에게 전달했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개헌 관련 다수 언론을 통해서 12월 7일 날 질문 반환할 때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피고인 뭐 계엄주도 형사처벌 가능성 이런 관련된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지금 그 말씀 주신 뭐 그런 보도 예, 예. 그 보도가 그때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으나 뭐 관련된 보도들은 본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은 계엄 전날에 경호차장 지시를 받아서 인수인계에 직접 서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그 비아폰을 후배를 통해서 장관 공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셨죠. 예. 그 직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형사처벌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검사님이 맞습니까? 계속 지금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유도 신문이죠. 답을 정해놓고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 제지 좀 해주십시오. 계속 하시죠. 다 끝났는데요. 지금 주신문도 그런 상황에 신문까지 대해서 다 끝났는데요. 기억하시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상황은 됐는데 네. 그 말씀 주셨다시피 이 전날에 이제 차장 지시를 받아서 전달을 했고 그리고 3일부터는 워낙 솔직히 뭐 지금 계신 이제 국방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뭐 동시다발적으로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런 기사를 하나하나 지금 기억하는 것은 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제가 주신문 검사 주신문에 대해서 먼저 하고 준비된 신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호관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호칭이 뭔가 직함 호칭. 제가 예, 경호처 내부 조직을 잘 몰라서. 그냥 경호관이라고 불러. 경호관. 네, 김진호 경호관님. 예. 네, 그 이하상 예, 변호사님이시고요. 예, 계속하시죠. 이하상 변호사고요. 제가 검사 주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경호관님. 예. 주신문 2항에서 검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024년 5월 중순경 김성훈이 대통령 경호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묻고 또 그 직후부터 근무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나눠서 다시 여쭤볼게요.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 경호처의 차장으로 임명된 시점을 아십니까?
5월 경으로 하는데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2024년 5월경이다. 그것까지는 기억나셔요? 5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기억하지 그렇군요.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경호관 김진호 경호관님께서 근무하신 거는 그 이후입니까? 그럼 차장 비서실에 근무하게 된 것은? 예, 인사 발령이 나면서 차장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그럼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그 전에서는 저희 경호처에서 국회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국회 대응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예, 김성훈 차장이 차장으로 오시면서부터 예. 차장 비서실로 근무하게 됐다. 예,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다음에 경호차장 비서관은 3명이라고 하신 거 맞습니까? 비서관은 3명이 아니고 네네. 아까 차장실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장실에 3명이군요. 비서관은 저하고 또 후배 이제 비서관하고 둘이 했고 또 이제 행정 서무하고 보조를 담당하는 여직원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 서무 여직원 담당 여직원이 한 분 계셔서 예, 차장실의 직원은 모두 3분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럼 아까 그 후임이라는 분이 정진훈 예, 경호관이신가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호차장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비아폰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나요? 아니라고 하셨나요? 제가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적은 없어서 없었다. 예, 이 받은 적이 보안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보폰에 대해서 예. 안보폰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한 암호자재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성격을요? 예,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암호자재의 최종적인 보안 대상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죠? 예, 그죠? 그 국가 보안을 그렇죠. 위해서 국가 국적으로 대통령 자체가 사용하는 국권 것으로 통수권자이자 행정 수반이고 국가 원수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그죠? 그렇게 생각되지만 규정상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규정 자체가 명확치가 않다고 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까지는 제가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 그거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권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더군다나 통치권과 관련되고 통치권자의 암호자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세한 규정을 줄 수가 없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예, 네. 그럼 만약에 경호처장이나 또 대통령께서 경호차장실 비서관 직원들도 안보폰으로 통신해라 라고 결정하면 쓰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저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내부에 지급하는 기준이나 규정 같은 게 아마 담당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규정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런 규정 자체를 경호처장과 대통령이 아예 그거에 대한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걸 모릅니까? 아, 그거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그렇다면은 필요해서 지급하라고 하면 규정을 바꿔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경호처장과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맞죠? 예, 예. 그럼 최종적으로 경호처 차장실에 근무하는 비서관에게도 안보폰을 지급해서 통신 보안을 높여라 라고 하면 지급되는 겁니다. 맞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파장님, 네, 질문 좀 죄송합니다. 그 독자적인 주장을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신문을 진행하고 계셔서 반대 신문에서는 지금 반대 신문에서는 우리가 유도 신문도 알고 허용되는 있어요. 거 분명하게 모르십니까? 지급 기준이 내부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럼 걸로 재반대 알고 신문을 있다고 하시면 답변을 돼요.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은 물어봤잖아. 독자적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입을 하신 이후에 아니 지금 질문을 그 하셔서 내라는 답변을 최 유도해내는 검사님은 방식은 이제 유도 신문이 그래, 반대 신문을 있는 유도 신문 하면 돼 있는 모르는 거예요? 최 검사님, 네. 반대 신문을 유도 신문 하는 거라고. 유도 신문에는 유도신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교육된 내용에 대해서 네라고 답변을 얻는 거는 올바른 그거는 증인신문의 방법은 아닌 것 검사들이 같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실관계를 물어주셨으면 마치 언어인지 좋겠습니다. 하는 거, 이거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사실관계 사실관계 물어보고 사실관계가 아닌 있죠. 진단 물어보고 검사들이 아까부터 계속 뭐 계엄 자체가 내란인 것처럼 하면서 계엄 전날 보이는데 뭐 이렇게 하자. 검사 눈에 보이는 거하고 계속 본인 하시죠, 증인 눈에 변호사. 보이는 거 다른데 변호사님 계속 사실관계 안 예, 물어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 증인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예, 질문을 예. 해주셔야지. 그래. 계속 생각을 주입하시는 이후에 질문을 주입하는 게 하시니까.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네, 아니고 한번 말씀드린 변호인 거니까요. 반대 신문 한번 주입을 하는 고려해 거예요. 주시죠. 검사들은 주입 못하고 그게 원래 소속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 말씀하신 거기에 분발을 주입하시는 하시면 안 내용들에 되지. 대한 증거를 대신 이후에 그것도 탄핵을 사실과 하라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 주입하시면 신문 하시라고. 어떡하니까. 반대 신문 하시면 돼. 예. 전혀 어렵지 않잖아. 변호사님 우리는 계속- 원래 그렇게 하면 돼 있어. 변호사님 계속 하시죠. 예, 계속 하겠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예, 검사들이 하도 우리 경호관님들 불러다 놓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닥달을 했었고 그래서 위축되셔가지고 지금 그런 걸 풀어드리려고 제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 말이 뭐가 틀립니까? 그 보안법 지급 규정 자체를 제정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경호처장과 대통령인데 이거 지급하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규정 바꾸면 되는 거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이해하시겠죠? 예. 경호관으로 근무하셨으니까 그 행정 업무의 명령 체계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사들이 자기들이 그걸 막 지금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풀리니까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제 말씀 잘 듣고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주신문 5항 묻겠습니다. 양호열이라는 분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당시 국방부 장관께서 경호처장으로 재직하셨을 때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이었습니까? 예. 그럼 경호처장으로 오셨을 때부터 함께 근무했던 직원은 맞습니까? 같은 조직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호열이라는 분의 소속이나 급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경호관님이 정확히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아까 검사가 그걸 먼저 물어보고 유도신문에서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그분의 소속이나 소속의 변경이나 유지 또는 급여 지급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김진호 경호관께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소속이 9월 달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김성훈 차장께서 이제 김용현 전 차장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가시고 새로 임명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뭐 보고했다라고 해서 말씀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주신문 7항에서는 그 경호처 관리대장의 확인을 요청하는 수사기관에 공문이 있었다라고 검사가 먼저 전제하고 물어봤는데 그런 공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이제 날짜는 기억하지 않지만 저희 이제 경호처로 공문이 와서 공문을 온 걸 보고 알았습니다. 경호처 도착한 공문을 우리 김진호 경호관께서도 보셨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험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관련 거예요. 부서에서 확인을 했고 저는 그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문 내용을 직접 확인하신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지금 공문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습니다. 그러시죠. 검사들이 하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면서 피의자 조사 때도 참고인 조사 때도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많은 기억들이 이식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공문 자체를 직접 김진호 경호관이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봐요. 맞습니까? 일단 제가 직접 받는지 안 받는지는 지금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공문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회신을 할 때 김진호 경호관께서 직접 관여하신 게 있습니까? 전달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2월 2일 날 이제 저희 담당 그 보안법 관련된 담당 직원이 찾아와서 전달 경위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서 그 당시에 양호일 비서한테 전달했다라는 걸로 그리고 그 공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저에게 질문이 왔었고 그렇게 저는 답변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아십니까? 차장실에서 작성하지 않았죠. 저희 부서에서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직접 회신도 김진호 경호관이 직접 관여하신 일은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지원본부에 썼다고 지원본부장 얘기했거든요. 아마 담당 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호처는 실제 이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문을 작성해서 회신해서 그 부서에서 작성을 위해서 저에게 물어봤을 거고 저는 답변을 하고 공문이 회신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검찰에서 공문이 수신되었을 때 그 수신한 곳에서 그걸 담당 부서인 지원본부로 보냈겠죠. 맞죠? 네. 그거 아십니까? 네. 그랬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김진호 경호관은 그 공문을 직접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맞죠, 제 말이? 제가 공람한 적 있습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회신도 지원본부에서 한 것도 맞고요.
맞죠? 회신은 예 지원본부에서 한 그 회신 공문 작성 자체에 우리 김진호 경호관은 직접 관여하신 일이 없습니다. 맞죠? 예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해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예, 묻는 거는 그럼 경호 지원 본부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었다, 문답을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제 기억상으로는 네, 그 문답 내용이 공문에 기재됐는지는 정확히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경험한 거 문답한 거밖에 없잖아요. 공문에 그것이 기재됐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문답된 내용으로 했으면 그게 반영돼서 가지 않았을까. 그거 추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인이 경험한 것은 지원본부의 담당자와 문답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명확하게 그렇죠. 예, 기억은 네. 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확한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검사들이 하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막 심어놔가지고 그걸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실체가 확인되잖아요. 자, 그럼 지금 증인은 그 지원본부의 담당자와 문답했던 거 자체도 기억이 안 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문답은 했습니다. 문답은 했다? 예. 문답한 건 맞다? 예. 그러나 그것이 공문에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한 바는 없다? 맞죠? 예. 그럼 결국 아까 7항에서 공문 내용을 쭉 읽어주고 한 거는 증인이 경험한 걸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맞죠? 이해가 되셨죠? 증인은 문답한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제가 그 과정에 전달 과정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물어봤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공문의 수발신과 공문 내용 작성 과정에서는 우리 김진호 비서관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맞죠? 예. 예. 검사들이 공문 내용을 전제로 해서 김진호 경호관에게 물어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달 경위를 8, 9, 10항을 합쳐서 주신문 8, 9, 10항을 합쳐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지원본부 쪽에서 안보폰을 한 대 갖고 왔다. 차장님께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맞죠? 예, 처음에 가져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차장님께서 찾으신 거다라고 이제 답변을 담당 직원이 했고 저는 그 갖고 온 문서에 서명을 하고 제가 당시 김성훈 전 차장께 찾아가서 차장님 찾으신 거라고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가 우리 경호관님께서 관여하신 일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차장님께서 이거 국방부 장관께서 필요하다고 찾으셨으니 양호엘 비서한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셨고 지시를 하셨고 네. 저는 제가 선임이기 때문에 차장실을 비울 수가 없어서 제 후임이었던 정진훈 비서관에게 그 차장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갖다 주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원본부에서 온 안보폰을 받아서 차장께 보고하고 차장의 지시에 받아서 그것을 정진훈 경호관에게 전달해서 차장의 지시 내용을 전했다. 그 말씀 거기까지가 우리 김진호 경호관이 관여하신 일이네요.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항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수인계서에 우리 김진호 경호관님께서 서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거는 최종 사용자가 서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수령자가 서명하는 게 맞습니까? 잘 모른다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사용자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통상 업무상으로는 이제 그 통상 상급자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수령하거나 장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위 직원들이 수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령을 했다는 서명을 했고 예 저는 그 뒤로 서명한 이후에 바로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 차장께 보고를 한 거예요. 예, 잘하셨고요.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안보폰을 누가 쓰느냐 자체도 보안 대상인 건 알고 계시죠? 이해하십니까? 그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예. 안보폰을 누가 실질적으로 쓰느냐라는 사실도 국가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수인계서에 실제 사용자가 표시되지 않는 것은 안보 사항 중에 하나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 저는 계속 묻겠습니다. 요것이 주신문 11항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4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증인의 후임인 정진훈 비서관은 양호열에게 비어폰을 전달하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훈 비서관에게 안보폰을 주고 차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까지만 우리 김진호 경호관이 경험하신 사실이죠. 맞습니까? 제가 했고 정진훈 비서관이 전달하고 나서 전달했다라고는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진훈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까지가 우리 김진호 비서관이 경험한 거네요. 예. 그럼 정진훈 비서관이 실제로 전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시네. 맞습니까? 예, 전달했다고 보고만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것만 받았고 실제로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정진훈 비서관이 경험한 사실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항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검사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슨 제3자에게 뭐 전달했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서 경호관님께 물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폰을 누가 쓸 것이냐, 어떤 내용들을 쓸 것이냐 자체가 다 보안사항이고 최종적으로 그 보안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의사결정권 범위에 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안보폰을 쓸 것이냐, 어떤 범위에 쓸 것이냐, 그거는 최종적으로 그 안보가 귀속되는 사람, 주체, 저 경호처장이나 대통령의 의사 결정 사항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15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경호관께서 김성훈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핸드폰을 전달하라라고 해서 정진훈 경호관에게 임무를 줬죠. 예. 그게 며칠인지 기억나십니까? 12월 2일입니다. 그건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건 제가 명확하게 서명한 날짜하고 당시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제가 서명한 암호자재 그 서명서를 날짜를 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조사 과정에서 그 인수인계서 서명 날짜를 보고 아신 거네요. 그죠? 맞죠? 네. 근데 그게 12월 2일로 적힌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 적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혹시? 그거는 잘못 적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별로 없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12월 2일인 건 확실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2월 3일 22시 40분경에 대통령의 비상기염 선포가 있었는데 그 사건과 안보폰을 전달한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죠. 예, 당시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는 검사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인 걸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두 사건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검사들이 사실을 만들어내서 우리 경호관께 신문하고 연관을 지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실제 지시사항에 따라서 전달까지만 한 것이고 그죠? 그거의 실제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이나 국회에 나온 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건 뭐 알고 있습니다. 그죠? 증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16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안보폰을 전달한 이후에 걱정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검사들이 걱정을 해주던데요. 아까 경호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 그럼 그 두 가지 일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예. 17항 묻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많은 내용이라서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반납 12월 5일 날 다시 전달받아 반납했다. 이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다시 전달받았다. 누가 전달받았습니까? 누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12월 5일 날 교체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검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후 2024년 12월 5일 최초 국방부 장관 공관에 전달했던 안보폰을 다시 전달받았다. 지원본부에 반납했다. 새로운 비아폰으로 안보폰으로 교체했다. 다시 전달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팩트가. 그래서 지금 나눠 끊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2월 5일 날 다시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이 전달받았습니까? 우리 경호관께서?
전달은 정진훈 경호관이 받았고 그러니까 증인이 우리 김진호 경호관이 전달받은 건 아니네요. 예, 제가 연락은 아마 양호열 비서에게 받았던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거기가 좀 복잡해서 예. 정진훈이 받았다. 일단 네. 거기까지 먼저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정진훈이 받아온 거는 양호열이라는 분으로부터 받아왔습니까? 예, 그렇게 그거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죠.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보고만 제가 받았고. 전화를 받았고 제가 먼저 양호열 비서한테 연락을 받았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양호열. 그리고 네. 그거에 이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당시 김성훈 차장께 보고를 드렸고 김성훈 차장께서 교체를 해주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정진훈 비서관에게 그 받아와서 교체를 해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양호열이라는 분로부터 전화 받은 거는 우리 김진호 경호관이 맞으시네요. 예. 자, 그러면 그 교체 대상이 됐던 안보폰이 정진훈 경호관이 양호열이라는 분에게 전달했던 그 안보폰과 같은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일단 나갔던 12월 2일에 나갔던 사실이 있어서 예 그거라는 생각을 했지 정확하게 켜서 뭐 번호를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동일한 기기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신 건 맞죠? 예. 그럼 어쨌든 간에 정진훈 경호관이 양호열이라는 분으로부터 받아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맞죠? 받아서 교체를 해줬다라는. 실물을 본 적도 없으시고요. 예, 실물은 본 적은 없어요. 교체를 한 것도 확인한 적도 없으시고요. 교체를 했다라고 저는 정진훈 비서관에게 보고를 받았다. 그럼 예. 교체를 해서 전달한다는 것도 역시 정진훈 경호관이 경험한 사실이네요. 예. 증인은 모르시고요. 제가 얘기를 했고 정진훈 비서관이 실제로 교체를 해서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진훈의 보고 내용이다 그 말씀이시죠? 네, 제가 전화를 받았고 실제로 어떻게 받아왔고 어떻게 수리를 했고 어떻게 교체를 했는지는 정진훈 공관으로 가서 받아온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진훈 경호관한테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겠네요. 예. 정확하게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18, 19, 20판 관련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호열이란 분이 그 교체를 요청했던 이유는 암호나 패턴 뭔가 작동이 안 됐다라는 취지였다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당시 통화는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보폰은 12월 2일 날 교부됐을 때부터 12월 5일 날 12월 4일까지 정상적으로 기능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화를 한 건 이제 5일날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12월 2일 날 안보폰을 수령한 직후부터 이 기능상의 장애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월 2일날 지급되고 나서 네네. 말씀이십니까? 바로 기능상의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사용이 안 됐다라고 해요. 그런 걸 인지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그건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안보폰은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22랑 22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박선원이 이런 자들이 계속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한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일단 그 3일 이후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제 검사 측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워낙 많은 일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 기사를 하나하나 제가 다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된 요지가 그 계엄이 선포돼서 계엄 사무의 수행 장소가 국회고 선관위였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건 기억나시죠? 그게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던데. 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그런 기사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이가 만든 보도자료에 터잡아서 생산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셨죠? 예, 판단이 아니라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박선원이라는 자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내란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걸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박선원이가 간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 사실 모르셨죠? 아셨습니까 혹시?
정확하게 지금 그 하나하나를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 언론의 메인 스트림, 즉 메인 주류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박선홍이라는 자가 군인이 어디에 몇 명 갔다, 몇 명 갔다, 대통령의 비상기염이 내란이다, 이런 식의 보도자를 내고 누구를 체포하라, 이렇게 보도자를 계속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바로 기사가 나고 또 그 기사가 또 재생산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에 나왔던 것으로는 지금 뭐 그러니까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검사들은 21항, 22항에서 우리 김영은 장관님에 대한 이야기들만 딱 뽑아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런 내용을 김영은 장관에 대한 기사를 팔로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아까 그 기사도 그렇고 지금 기사도 그렇고 그렇게 딱 기사들 하나만 콕 집어서 제가 그 하나만 가지고 당시의 상황하고 기억을 연관지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23항 주신문 23항 관련입니다. 최종적으로 12월 7일 날 비아폰이 안보폰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그것도 정진훈 경호관을 통해서 보고받은 내용이신 거죠.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12월 7일 날 제가 그건 차장 집무실에서 제가 받았고 누구로부터?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받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받아서 지원본부장에게 반납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저는 지원본부장 방에 그걸 가지고 와서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김성훈 본부장이 우리 경호관에게 주신 안보폰이 그 최초에 12월 2일 날 나갔다 안보폰이라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켜서 비교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거라는 확신은 없는 상태네요. 예, 저는 그냥 12월 2일 날 나갔고 5일 날 교체했고 7일 날 다시 들어와서 그냥 이거구나라는 생각만 했지 실제로 제가 켜서 그걸 확인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5일 날 교체됐다는 안보폰도 12월 2일 날 나갔다 안보폰과 같은 것인지는 또 역시 경호관은 모르시는 건 맞죠? 제가 확인하지는 직접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제로 반납받은 다음에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호관께서는 김진호 경호관께서는 아시는 바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된 신문상 하겠습니다. 반대 질문하겠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경호관님 그 경호관님의 이제 기본적인 반대 신문상 이쪽에 좀 남는 거 있습니다. 시원님 이쪽.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반대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그 경호관님은 그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 경호하는 것이 기본 임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호처가 그동안 대통령 경호 또 관련해서 압수수색,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이쪽 저쪽으로 수사받으면서 수사기관한테 여러 경호관들이 불려다니면서 마음고생이 좀 심했다는 건 알고 있죠? 예, 알고 본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고생 좀 많이 했죠? 예. 원래 업무인 경호 업무가 아니라 불필요한 업무에 많이 시달렸다는 건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경호관님 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구조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비밀 엄수 임무가 있다는 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과 원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나 수사 과정 또는 심지어 법정에서도 그 직무와 관련돼서 습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까? 예. 자, 보안 업무 규정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 대통령령 보안 업무 규정 별표 1입니다. 별표 1. 혹시 보안 업무 규정이라고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예. 거기 보시면 여기 2급 비밀란입니다. 2급 비밀란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지 아니하여야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자재, 또 다항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에 중요한 첩보를 포함하는 통신 수단 및 안보 자재는 2급 비밀로 규정된다는 걸 혹시 들어보시긴 하셨습니까? 예, 들어본 예. 적 있습니다. 저희 3급 비밀 부분입니다. 그래서 2급, 3급 비밀 보호용 암호 자재 보유 현황, 그리고 2급, 3급 비밀 보호용 암호 자재의 사용 등 운용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3급 비밀로 여기 규정된다는 사항은 들어본 적이 있죠. 예. 예. 혹시 그 비화폰, 즉 그 정부 안보폰, 정확히는 정부 안보폰입니다. 국정원에서 개발된 2급 비밀 소통용 암호 자재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대통령 경호법 21조에 따라서 아주 무겁게 처벌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네. 있습니다. 혹시 검사의 소환을 받고 조사받으면서 안보폰의 지급, 사용, 반환 등 사용에 관한 관련된 사항을 진술하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정에 따라서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혹시 검사가 한 적이 있습니까? 요거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진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검사가 수사하면서 불러서 조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검사가 이런 처벌 규정을 알려주거나 그러진 않았죠. 예. 예. 국가 정보 보안 지침 109조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거 국정원 지침입니다. 이거는 국가 정보 보안법,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정보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 전자정보법, 정보통신보안법 따른 이런 걸 각종 관련된 보안 업무에 관련 지침을 정한 건데요. 109조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9조에 따르면 혹시 이 국가 정보 보안 기본 지침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보안 지침, 정보 보안 기본 지침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있다는 적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109조 내용을 한번 상세히는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9조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 자재와 관련된 사항을 비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 주셔서 예. 인지했습니다. 예, 인지했습니까? 검사에게 아까 2급 비밀용 암호 자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 과정에서 공개할 때 검사가 해당 암호 자재에 대한 혹시 인가자인 거는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인은? 제가 당시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입장에서 예. 그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마 확인하지 못했죠.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암호 자재와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각급 기관의 장이 여기 사망을 한번 보시죠.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서식 7호에 따른 서약서 진구 등 보안 조치를 실시해야 될 정도로 요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암호 자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 아셨습니까? 예, 지금 보고 인지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엔 잘 몰랐죠. 정확하게 절차라는 거나 저희 경호처 내부에도 보안 절차가 있지만 네. 지금 국가정보보안 지침처럼 저렇게 세부적인 엄격하다는 것은- 건 알고 있었죠. 예. 예.
당시 증인이 암호자재와 관련 지금 이 비화품과 관련된 정부 안보품과 관련된 내용을 검사에게 진술할 때 조사받으면서 경호처장 또는 대행자가 그때 당시 대행자가 국정원장이 승인을 받았는지 알고 있나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죠. 예. 본인이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그 경호처장 또는 대행자에게 보고하고 수사는 받으러 갔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국가정보 기본 지침에 따른 허용되는 내용이 아니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호처장 대행자 또는 경호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에게 승인을 받았는지 안 됐는지는 본인은 알지 못하는 거죠. 예.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 업무가 여기 공개할 때 이런 서약서를 진구하도록 해요. 이 서식 7호인데 기본 지침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설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 방지 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그 외에 그다음에 기밀을 누설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 누설죄, 또 형법상의 일반 이적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군인이면 군사 기밀 누설, 그다음 군사 기밀 누설 보호법상의 업무상 기밀 누설 또는 누설죄 등으로 처벌받는다는 거를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서약서를 받고 있어요. 혹시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경호관님께서는? 세부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죠. 혹시 그 경호관님께서는 경호처 안보폰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 결정권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그 근거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죠. 그 기준하고 관련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경호처 IT 계획부가 담당 부서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까? 경호처에서도 안보폰을 지급받는 대상들이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는 잘 모르고 계셨죠? 예, 지급 현황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망은 3-2항까지는 3-1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3-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3-3항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경호처 차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보폰을 국방부 장관에게 내주도록 불출해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죠. 예. 다만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 보안 문제로 하급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예. 3-사항 이하는 조금 변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안보폰 관련 사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 업무 규정 등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함부로 유출할 수 없는 건 맞죠? 예. 그러한 이유로 대통령 경호처가 검찰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때 불출 내역, 그거 외에는 다른 통신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죠? 제가 정확히 실제로 어디까지 제출했는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히 모릅니까? 국가보안업무지침 다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110조입니다. 여기 110조 한 번만. 각급 기관의 장은 1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모자재의 사용, 승인 및 지원, 운용, 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17조에 따른 기본 분류 지침표에 따라서 3급 비밀로 생산하여야 된다고 규정되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암호 자재 관련된 서류를 생산하려면 3급 비밀로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1, 2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될 경우엔 1, 2급 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그래서 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이런 보안성 검토 후에 이 기본 지침에 따라서 비밀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을 검찰에 제출하지 못한 사정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어느 문서가 어디까지 제출되어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지 못합니까? 근데 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암호자재 관리 이것과 관련된 문서가 생산되면 3급 비밀로 생산되는 건 맞죠? 저 지침에 따르면. 저 지침에 따라서 아마 저희 경호처 내에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무 저 비밀 등급을 분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종전에 이러한 내용을 3급 비밀 또는 1, 2급 비밀로 생산하지 않았다가 계엄 직후에 보안성 검토를 통해서 국가정보 지침에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비밀로 분류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비밀로 생산한 내용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국가 보안 정보 기본 지침에 따라서 암호자재의 사용 승인 운용에 관한 문서를 3급 비밀로 이렇게 생산해냈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보안성 강화 조치입니까? 그거는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지침에 따라서 3급 비밀로 분류를 한다면 보안성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까? 아니면 강화시키는 조치입니까?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전에 이런 내용을 비밀로 기본 업무 지침에 따라서 분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국가정보 정보 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서 보니까 3급 비밀로 분류돼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3급 비밀로 분류를 하면 이게 보안성을 강화하는 조치입니까? 아니면 약화하는 조치입니까? 변호인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일반 문서를 3급 비밀로 분류가 되었다 그러면 보안이 강화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이 강화되는 조치를 실시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남은 뒷부분은 추가로 굳이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님들 물어보실 거 없나요? 다시 물어보시죠. 예, 주시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암호자재인 비화폰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비화폰 지급 기준이나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진찰하는 알고 맞나요? 있습니다. 최윤영 검사입니다. 그 규정을 변경하려면 혹시 그러니까 지급 절차 등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규정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게 만약에 저희 경호처 내부 규정이라면 저희 정책심의라는 단계를 통해서 규정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양호열 씨에게 비화폰 지급될 때 그런 절차 거쳤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저거는 유도신문입니다. 양호열 씨한테 지급된 것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도신문에 해당합니다. 제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비화폰 자체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정부 비화폰 지급하고 관리하고 인수인계 관련해서 다 이렇게 서버 관리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결정하고 관여할 어떤 권한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관리에 대한 상황은 재판장님, 이것도 입증 취지가 명확치 않은 질문입니다. 그냥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든 간에 그 지금 질문에 대해서 저에게 흠을 내려고 제가 제 질문 시간이고 제 질문이니까요. 주신문은 제안을 받아요.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제안이 없지만 주신문은 제안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계속 이의 제기하시는 부분이 전혀 납득하지 않은 독자적 주장을 하고 계셔서 우리는 일단 주신문을 하고 있으니 들어보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필요하시면은 재반대 신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도신문 하지 마시라고 그냥 물어보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왜 삿대질을 하십니까?
이게 사태질이에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잘못 보신 것 같아. 잘못하신 거죠. 아니, 잘못 본 게 잘못 아니고요. 본 것 같고 네, 다 사태질 촬영이 하려고 돼 그러지.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과하실 부분 사과하셔야죠. 뭘 사과를 내? 내가 사태질 안 했는데. 그런 거 갖고 시비 거는 거는 옳지가 않고요. 네, 일단 답변 들어보시고요. 주신문은 주신문이기 진행하시죠. 때문에 네. 예. 유도신문의 제약을 받는다는 계속 점을 하시죠. 인식을 하시고 예. 얘기하셔야 돼. 그건 하셔야 돼.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정부 비화폰 지급 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결정하고 관여할 만한 어떤 권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걸 물어보시네. 그 지금 지금 제주신문을 어떻게 변호인이 하십니까?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신문을 자제를 적법하게 해주시- 하시면은 당연히 방해 안 하죠. 제지를 좀 해주십시오. 불법한 주신문은 방해를 받아야죠. 이 일을 신청하는 거니까 방해를 받아야 됩니다. 예, 계속 당연히 하시죠. 방해를 받아야죠. 네, 재판장님께서 계속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 이의 제기는 조서에만 위법한 남겨주시고 주신문을 저희가 계속하면 주신문이 계속 될 수 저희는 있도록 이 신청을 예시해 주시기 통해서 바랍니다. 네.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방해하는 게 변호인의 임무예요. 방해 뚫고 해야지 그러면 예, 적법하게 해야지. 계속 하시죠. 네, 질문 드림 답변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규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저희 경호처 소속에 관련된 규정이면 저희 기관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호처장에게 권한이 있는 걸로 생각된다는 거죠? 예.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검사 주신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호관님. 이하상 변호사. 이하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가 그 안보폰의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통신 보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안보폰의 본질 목적이라고 아닙니까?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 안보 자산의 최종적인 소유자는 대통령이고 그 안보 자산의 최종적인 처분권자도 대통령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그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검사들은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없다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검사들 질문을 들으면서 그걸 느끼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까지 생각 못 하겠어요? 예. 예민하지 않으셔서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또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안보폰 관리 규정을 정했다 칩시다. 그럼 그것을 그 규정 정한 규정을 받아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실무자들이죠. 예. 그죠? 당연하죠. 그 규범을 제정하는 사람, 제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정 폐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게 기본 법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의 통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도 그 통신 보안의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이 대통령의 안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예.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그 변호인 반대 신문의 중에서 이게 있었습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알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안보자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대통령이 안보폰을 쓴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적들에게는 비밀이 된다는 거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그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드러난 비밀인 거죠? 거는, 예. 근데 지금 검사들이 그걸 다 뭐 안보폰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 내역 누구하고 통화했고 어디에 썼고 누가 썼고 이런 것까지 다 밝혀서 수사 기록에 적어서 공개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언론을 보면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 경호에 관한 안보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계획이 뭐 있습니까? 그건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모르시겠죠? 판단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자체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보안 조치나 암호 자산 관리 방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 말이? 예,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경호처에 근무하십니까? 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그 국방부는 대통령이 경호와 관련해서 정부 어떤 부처보다도 그래도 밀접하게 경호처와 관련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의 합참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첩사, 수방사도 요 경호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호처에서 이분들 합참의 합참 의장, 차장, 그리고 방첩사 사령관, 그리고 수방사 사령관 등에게 경호처에서 관리되는 이 안보폰이 지급되는 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통해서 알게 되었고 네. 제가 네. 세부적인 지급 대상 범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지급 대상인 건 알지 못하지만 이분들이 지급되게 된 경위는 대통령 경호와 밀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죠.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예. 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예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국가 안보와 그리고 대통령 경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예. 유력한 관계기관입니다. 아까 이 안보폰의 관리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안보폰의 전체적인 관리는 국정원이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그거까지는 몰랐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물어보실 거라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